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얘기가 격국용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혹은 가난한 팔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당신은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야 일생 편안안락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직장을 잘 다녀도 결국은 장사길로 접어들 것이고 그 길로 성공해서 크게 부자가 될 것이요. 혹은 당신이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날의 모습은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의 모습이 될 것이요. 자식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식복이 없습니다. 왜요? 자식이 훗날 엄마 아빠를 외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을 앞세운다면 자식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의 모습까지 당신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읊어주는 게 그 사람의 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신이라는 말은 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운에서 조금 더 살기가 나아졌고 대발했고 이런 운에서는 망해보고 이렇게 첨삭하게 되는 모습이 용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격은 그 사람의 대운과 상관없이 연월일시 8글자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그릇, 격인지 한번 볼까요? 봄날 거목으로 태어난 팔자입니다. 이 봄날 거목이 일지에 통근하고 있고 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에 비견까지 두고 있으니까 신앙한 팔자이지요. 월간에 식신이 있는데 월지 빼고 연일시에 이 식신의 세력들이 다 뿌리내리고 있죠. 일명 신왕하면서 식신이 왕한 신왕시광한 팔자입니다. 자, 신왕시광하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가난하지 않는 부자로 사는 팔자입니다. 부자를 논함에 있어서도 재벌도 있고 강남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도 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부자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부자, 알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자 그릇을 논할 때는 팔자가 신왕한지 신약한지 구분해 놓고 주변 글자들이 어떻게 포진해 있는가를 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재벌은 아니고 그렇다고 강남에서도 조금 알아주는 부자도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팔자가 한난조습에 있어가지고 팔자 원국이 너무 조열해서 부자이기는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우아할 만큼 그런 부자는 아니고 그래도 신왕시강한 팔자니까 평생 부자 소리 하면서 살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 팔자가 어렸을 때는 어떨까요? 아버지 부덕은 어느 정도 갖추어 놓은 팔자이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비교적 원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또한 공부는 머리는 좋으나 공부를 아주 아둥바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대학은 이류대학 정도 성취하는 팔자이고 사회 초년생일 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자기 사업길을 가면서 재물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팔자입니다. 근데 경제 활동이 끝날 무렵부터 이 팔자는 조금씩 아프게 될 것이고 단명한다라는 뜻은 없으나 말년의 모습은 예쁘고 활발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식 덕을 논함에 있어서는 아들은 없어야 할 것이고 딸이 최소한 둘 정도는 되어야 하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딸이 효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딸들 중에 반드시 하나는 아버지 재산을 조금 노리고 호시탐탐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나 어슬렁거리는 자식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자식 하나는 똑똑하고 양명하다라는 뜻은 있고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옆에서 돌본다 라는 뜻은 있습니다. 근데
딸 둘 다 극진히 효도하고 이런 뜻은 없으나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의 덕을 논함에 있어 가지고는 나이 차이가 있는 처를 만나게 되고 이 처를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하는데 유지하는 와중에 이분은 수시때때로 한 번씩 곁눈질을 하면서 살게 되는 팔자입니다. 그러다가 중년 이후가 되면 처를 먼저 앞세우게 되고 두 번째 들어오는 부인은 첫 부인보다는 이기적이고 나한테 득이 되는 처는 아닌데 그 처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조금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팔자입니다. 일생 돈 걱정은 하지는 않으나 늘 첫 부인과 헤어진 이후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처로 인한 마음고생은 하면서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분은 기술자, 전문가라는 뜻이 반드시 있는 모습이고 장사 사업길로 접어들어도 이분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식솔이 많아지면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아랫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고초를 겪어야 되고 그리고 동업을 한다면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는 동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 손모를 반드시 겪어야 되는 팔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금방 쭉 읊었는 게 이 사람 사주 연월일시를 보고 그릇을 논한 겁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 사람의 대운을 보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격이 제가 읊어드린 이분의 삶이 왜 그러한지 찾아가 볼게요. 봄날 거목이 지지의 세력을 잘 이루고 있어서 일단 이분은 신왕한 팔자입니다. 신왕한 데다가 월간에 있는 병화가 지지의 세력들을 잘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왕 시광한 팔자입니다. 이때 신왕 식왕하다라는 말은 부자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 덕을 논할 때 아버지와는 관계가 좋고 아빠 덕은 있으나 엄마 덕은 없다라고 읊었죠. 자, 부덕이 있는 이유는 신왕한데 내 각 일간에서 생으로 병무생을 하고 있죠. 아빠 자리가 식신입니다. 식신은 원래 밝고 명랑하다라는 뜻이 있죠. 게다가 아빠 별은 무토 편재이기는 하나 아빠 자리는 병화 자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병화가 아빠 자리가 세력을 잘 이루고 있고 연에 있는 편재도 화의 생을 잘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건재하고 집안을 잘 보살폈다라는 뜻이 되고 갑이 병화를 생하니까 식신이니까 나는 우리 아빠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마 덕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팔자에는 수가 없지요. 수는 진중에 개수로 숨어 있는데 멀리서 진술충으로 개수가 충당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개수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이 전혀 없지요. 이때 보호받는다라는 말은 금의 생을 못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드러난 개수가 금방 바짝 말라야 됩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때 언제 돌아가시는고 하면 정사대운에는 사중경금이 사유축 금의 궤도를 놀고 있으니까 정사대운까지는 엄마가 안전했는데 무호대운 들어오면서 바로 무대운 초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진술충의 개수가 드러나는데 대운의 영향에서 수가 바짝 말라야 되니까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공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처럼 인수 공부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도 항마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팔자원국에 식신이 유기 기운이 있으므로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인수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노력하는 힘이죠. 그런데 팔자 원국에 인수의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좋은 머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데 쓰지는 못합니다. 기본 공부를 했는데요. 지방에 그냥 국립대까지는 아니고 지방에 이주되는 합격을 했어요. 그런 뜻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취직은 웬만해서는 다 어느 정도 하다못해 알바짜리라도 취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띠는데, 이분은 신왕 시광한데 팔자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관이 없죠. 신왕한 팔자들은요, 항상 팔자 내에 없는 글자를 잘 씁니다. 팔자 원국이 너무 조열해가지고 인수인 글자는 원래 못 썼으나 없는 관, 그러니까 금은 잘 쓰신 분입니다. 대운에서도 그 기미대운을 지나가지고 경신 신유 금대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직장 생활은 잘 하게 됩니다. 이때 직장 생활은 대기업을 가느냐? 그건 아니죠. 대기업을 가려면 신왕 무관 혹은 신왕 관왕 할 때 그 팔자 원국이 한난 조습, 그러니까 조후가 맞는 팔자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데, 이분은 팔자가 조열하므로 큰 물 대기업은 인연이 안 되고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인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미대운 정제라는 글자가 들어왔으므로 이 정제대운에 월급을 받으러 직장에 취직하지요. 그런데 기미대운은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신앙하니까 정제 기미가 들어왔을 때 또 갑갑이 기토를 합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돈을 크게 벌었을까요? 일확천금을 한번 땡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 기미대운은 단순하게 제가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아버지 좀 챙겼고요. 형제간 내가 좀 보살폈어요. 결혼은 했으나 계속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좀 더 많았어요. 집안 살림이 빠듯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기미대운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이 팔자에 이제 용신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호술이 화국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요 중간에 월지, 진이 신자진, 수국의 진입니다. 따라서 인호술 화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진이 용신입니다. 보통은 신왕 신강한 팔자는 강한 기운을 설해주는 그 식상이 용신이 되기가 쉬운데, 이 팔자는 너무 조열해서 이 화기를 조열할 수 있는 진이 용신입니다. 갑이 설기하는 병화가 용신 아닙니다. 따라서 진이 용신이니까 기미대운의 기미는 진과 기미는 궤도가 맞지 않죠. 진은 신자진이고 기미의 미는 해묘미 목국이니까 그 움직임이 반대라서 용신의 글자와 기미운은 매끄럽지 않으므로 이운에서 돈을 크게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언제 발복합니까? 반드시 직장 생활에서 없는 관을 크게 한번 써야 되는 모습이니까 경신대운 들어와 가지고 경대운 3, 4년 차쯤에 고속 승진을 하게 돼요. 이때 승진하는 이유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해도 전문가 기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거를 전공하셨냐면 화공학을 전공해 가지고 무슨 그 미세 플라스틱 개발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제가요 우리 회사에서 넘버 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우를 신대우 말까지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이분은 장사 사업길 내 길을 가야 되는 팔자입니다. 신왕한데 식상이 왕하니까 장사 사업길을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대운 말에 몇 년 전이었죠. 경자년에 자가 와가지고 자진합을 하면서 인호술, 일반 의식주를 한번 쫙 흔듭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퇴사를 하고 바로 회사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를 오픈했을까요? 식신이 왕하니까 수화가 많은 그 제조 생산업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팔자는 진이용신이라는 말은 이 원국 내에서 병과 인호술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화가 많은 일은 기피하게 되고 혹은 그 수화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1인 기업을, 이 1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내보다 높은 큰 관, 그러니까 좀 더 큰 기업에 팔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자마자 신대운 끝이었는데 뒤에 기다리고 있는 대운이 신유대운이죠. 이때 신유는 병신 합이 되니까 조금 더 내가 가진 기술이 구체화되고 일밭이 더 넓어지게 되죠. 내가 개발한 그 라이센스, 특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자년 시작하자마자 일이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신유대운 끝까지 잘 될 것이고 임대운 초반까지도 일은 걱정 없이 쭉 잘 될 겁니다. 돈도 굉장히 저때까지 잘 벌겠지요. 죽는 날까지 돈에 대한 걱정은 일생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나이 차이가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에 있는 무토는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입니다. 안방으로 들어오는 처는 대문 안에 월에 있는 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진이 이분한테는 처입니다. 용신이자 진이 처이니까, 진은 물론 편재이기는 해도 용신의 처이니까 집도 잘 지켜주고 한 번씩 편재의 모습을 띠기는 해도 재물 발전을 불러일으켜주는 처가 됩니다. 그런데 식신이 왕하니까, 식상이 왕하다라는 말은 그 배우자를 논함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애법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상관이라는 글자가 연에서 오로 왕지죠. 포진에 식신이 이렇게 세력을 내리고 있고 상관이 연에 떡하니 있으니까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근데 상관은 틀을 깨트리니까 어떻게 틀을 깨트리는가 하면 연상의 여자분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갑인생 4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습니다. 이때 아들이 없는 이유는 금이 없지요. 그래서 금이 없으니 아들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맞고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식신이 왕하니까 자식을 하나를 두는 게 아니고 아들이 없는 대신에 딸을 최소한 2 이상을 낳게 되는데 요즘 시대는 자식을 많이 안 낳죠. 그래서 딸을 2 낳습니다. 그 2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요 시가 갑술이라는 글자가 자식자리이죠. 그런데 나와 시의 시간 갑은 비견이니까 반드시 분배 분탈자를 일으키는 글자지요. 그래서 자식 중에 하나는 내 거를 훔쳐가고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뜻의 자식이 되는 거고 다른 자식은 실제로 술 중에 신금이지요. 네 하고 뜻은 맞지 않으나 합으로 좋든 싫든 간에 엮여 있어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보필해주는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은 말 그대로 정관이니까 애는 양명한 자식이 됩니다.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분이 임대운까지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연월 일시에 일과 시는 중년 이후 말년의 별이지요. 비견이 시간에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뭐 동업적인 내지는 땅이 왕해서 그 용역 하청 그리고 납품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동업성의 인자를 띠게 되면 반드시 손모 분탈사를 겪어야 됩니다. 그 겪는 모습이 언제인고 하면 이 진 용신이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립니까? 술이라는 글자가 올 때. 따라서 운에서 진술충이 일어나면 속상함으로 한번 흔들려야 된다, 타격을 입어야 된다라는 뜻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덕을 논할 때 철을 앞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세우는 이유도 이 진토 용신이 멀리서 술의 충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 처가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는 시점은 술이 와가지고 진을 충할 때, 그 이 진술충은 처가 허물어진다라는 뜻이므로 그 이혼은 하진 않습니다. 왜? 신왕하니까. 신왕하니까 이 처를 끝까지 데리고 가고, 이혼 바람을 한 번씩 피우는데, 바람 피우는 이유는 전부 다 토가 숨어 있죠. 그래서 늘 다른 재들을 보지만 이 처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힘은 신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가 진술충이어서 깨질 때는 이혼 안 하니까 처와 이별하려면 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와는 사별로 헤어지게 되고, 훗날 뒤에 들어오는 여자는 시에 있는 이 수를 쓰게 되는데, 인호술이 이 팔자에는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훗날 만나게 되는, 같이 살게 되는 이 처와는 애증의 관계가 좀 되겠죠. 대문 안에 있던 이 처는 용신이라서 항상 내가 마음 편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자 제 토였는데, 이 토는 마음 편한 토가 아니고 늘 조열하게 만드는 토니까 내가 이 처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라는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 말년에 계속 아픈 이유는 너무 조열하니까, 진이 한번 축 맞은 이후, 그러니까 임술대운 이후부터는 계속 조금 부실해지고 좀 비실비실 아픈 장병을 조금씩 달고 가겠죠. 대운에서도 그 다음 들어오는 글자가 개라는 글자거든요. 그럼 개해가 육신 뜻이 말 그대로 인수지요. 수가 용신이기는 해도, 수라는 글자가 간여지동으로 들어오기는 해도, 이 수는 육친 뜻으로 팔다리를 꽁꽁 묶는다라는 뜻이니까, 인수니까 꼼짝 못하고 아프다라는 뜻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신과 상관없이 이 팔자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눈으로 보셨죠? 이렇게 읊어주는 게 덕을 논하는 겁니다. 이 용신과 합의되는 경신운에 한번 1차적으로 기반을 잡고, 신유대운에 한 번 더 벌크업을 하고, 이거는 용신 글자를 찾아가지고 언제 운에 돈을 좀 더 벌어보는가 그거를 찾는 거고, 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